이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남편이 어느 날 찾아와서 집 앞에 꽃을 두고 갑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태수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빛이 다 빠져버린 낡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가지 하나. 그 풍경은 왠지 모르게 태수 자신과 닮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혼인관계 종료를 알리는 이혼 서류. 현숙이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었다. 오래 참았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몇 해 전 현숙이 그 말을 했을 때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벽처럼 귀를 막은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다. 결혼 생활 35년. 현숙은 언제나 곁에 있었고 태수는 언제나 입을 다물고 있었다. 직장에서 지치고 부서져 돌아오는 날이면 그는 그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거나 텔레비전을 켰다. 현숙이 무슨 말을 해도 밥이 어떻든 날씨가 어떻든 태수는 대답 대신 한숨이나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힘들어. 나도. 속으로는 수백 번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한 번도 내지르지 못했다. 말하면 짐을 지우게 될까봐. 가장이라면 참고 버텨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현숙에겐 끝 모를 외로움이 됐다는 걸 태수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도 모르는 척했던 건지도 모른다. 이혼은 뜻밖의 간단했다. 현숙은 담담했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반면 태수는 그 서류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놓았다. 지금 와서 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끝이 떨렸다.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야. 태수 씨. 난 정말 오래 버틴 거야. 현숙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모든 감정이 다 말라버린 사람처럼 담백하고 단단했다. 붙잡고 싶었다. 잘할게.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굳어버린 돌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현숙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 그때야 태수는 깨달았다. 이것은 끝이구나. 혼자가 된 집은 쓸쓸했다. 불 꺼진 부엌, 가지런히 정리된 소파, 식탁 위 홀로 남겨진 머그컵 하나. 아들 지우는 전화조차 자주 하지 않았다. 가끔 오는 연락도 짧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서로 형식적인 안부만 주고받다 끊기는 전화. 어색한 침묵은 전보다 더 깊어졌다. 지훈도 알았다. 아버지가 집에서도 대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도 짐작하고 있었다. 태수는 TV를 켰다. 흥미없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무심코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무슨 채널을 틀어도 어딘가 허전했다. 밤이 되면 잠들 수 없었다. 침대 옆 비어있는 자리가 유난히 커 보였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던 따뜻한 온기. 그 온기는 사라지고 싸늘한 시트만 남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태수는 묻고 또 묻고 대답 없는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걸.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손끝의 온기조차. 하루하루가 텅 빈 방 같았다. 태수는 자신이 하나에 고립된 섬 같다는 걸 느꼈다. 소리 없이 쌓이는 먼지처럼 후회가 쌓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그때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하는 문장만이 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시간은 앞만 보고 흘러갔다. 태수는 조용히 소파에 몸을 묻고 창밖으로 나뭇가지를 스쳐가는 바람을 지켜보았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손,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마음. 태수의 외로움은 그렇게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오태수는 그날도 습관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후에 강한 햇살이 집 안으로 스며들고 고요함이 감돌았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집에 초인종 소리가 울린 건 오랜만이었다. 딩동.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또 한 번, 조금 더 길게 울리는 소리. 태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긴 머리, 청바지에 얇은 갈색 가디건.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다. 혹시 오태수 씨 맞으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태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여자는 봉투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저는 박수철 씨의 딸 박수진입니다. 순간 태수의 가슴이 움찔했다. 수철. 젊은 날 함께 웃고 싸우고 울었던 친구. 하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몇 해 전 부고 소식만 전해 들었던 이름.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발신인은 오태수 씨, 수신인은 이현숙 씨.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편지도 하나 더. 수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태수에게 건넸다. 태수는 마른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낡은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오래된 기억이 조용히 떠올랐다. 편지를 보면서 궁금했어요. 왜 아버지가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지,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수진의 눈빛은 어떤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간절했다. 태수는 대답 대신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수진도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거실에 앉아 태수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다. 먼저 나온 건 젊은 날 자신이 썼던 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조심스럽고도 어색한 문장. 현수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오늘은 용기를 내서 이 마음을 전하고 싶다. 태수는 편지를 읽는 내내 숨이 막혀왔다. 아찔한 감정이 목끝까지 차올랐다. 이 편지를 수철에게 전해달라고 맡겼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서 친구에게 대신 부탁했던 그날. 하지만 현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세월은 흘러가 버렸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전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아버지가 남긴 편지도 있어요. 태수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수철의 글씨였다. 굵고 힘있는 그러나 어디선가 죄책감이 배어있는 글씨. 태수야, 그때 네 편지를 전하지 못했다. 현숙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났다. 나도 현숙을 좋아하고 있었어. 네가 무심코 맡긴 그 편지를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렸어. 결국 난 그 편지를 숨겼고 네 마음도 내 마음도 말하지 못한 채 흘려보냈다. 미안하다. 평생 마음속에 묻고 살았다. 태수는 편지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눈앞이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유를 알 수 없던 오해, 서운함, 공허했던 기억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수철도 현숙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서툴렀고 모두 두려웠다. 아버지는 아마 마지막까지 미안해했을 거예요. 수진이 낮게 말했다. 그 말에 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선 젊은 여자는 마치 세월 저편에서 과거를 알리고 덮어두었던 진실을 끄집어내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었다. 수진 씨, 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마움을 표현한 게 얼마만인지.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남은 건 오래된 편지 두 통.
그리고 젊은 날 잃어버린 진심이었다. 태수는 편지를 가만히 쥐고 눈을 감았다.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태수는 두 손에 편지를 쥔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거실은 적막했다. 어디선가 겨우 들려오는 이웃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태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젊은 날로 돌아갔다. 그 시절 태수는 25이었다. 거칠고 서툴렀지만 무엇이든 뜨겁게 믿던 나이. 현숙을 처음 본 건 대학 졸업을 앞둔 봄날이었다. 투명하게 웃던 얼굴, 햇살을 담은 머리카락, 부드러운 눈빛. 태수는 단번에 그녀에게 끌렸다. 하지만 태수는 말이 없었다.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입은 더 굳게 다물어졌다. 결국 그는 편지를 썼다. 수천 번 고쳐 쓴 끝에 완성한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글. 수철아, 내가 대신 좀 전해줘. 그것이 실수의 시작이었다. 수철은 태수의 친구였다. 늘 옆에서 웃어주고 때로는 어깨를 내어주던 믿을 만한 친구. 그러나 태수는 몰랐다. 수철 또한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편지를 맡은 수철은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수 곁에 머물렀다. 시간이 흘렀다. 태수의 고백을 기다렸던 현숙은 서서히 마음을 접었다. 태수 씨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한 걸음 물러섰다. 태수는 당황했다. 현숙이 갑자기 멀어진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늘 그랬듯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어리석은 믿음에 의지했다.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밤, 눈발이 흩날리던 거리.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난 후 현숙이 버스를 놓쳤다. 그럼 난 먼저 갈게. 아니야. 태수는 무심히 말하며 현숙 곁에 섰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 말 한마디가 둘 사이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되었다. 하얀 눈밭을 걸으며 태수는 말없이 현숙의 목도리를 여며 주었다. 차가운 손끝이 잠시 스쳤다. 현숙은 그 순간 작게 웃었다. 태수 씨는 항상 말이 없네. 그래도 괜찮아. 짧은 대화. 하지만 그날 이후 둘은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다. 확신은 없었다. 뜨거운 고백도 없었다. 하지만 한없이 조심스럽게 서로를 놓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다. 결혼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어떤 극적인 고백도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나 말하지 않은 감정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현숙은 끝내 태수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고, 태수는 현숙이 모든 걸 알아주기를 바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긴 세월을 걸어갔다.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태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날의 자신은 너무 어렸다. 서툴렀고 비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솔직하지 못했다. 현수가 가슴속으로 이름을 불러보았다. 오랜 시간 입안에 머물던 이름. 그러나 단 한 번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이름. 눈가가 시큰해졌다. 텅 빈 거실 안,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그렇게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세월.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신이 진정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게 된 것은 태수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태수는 며칠 밤을 뒤척였다. 그저 편지를 받아들고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소리쳤다. 지금이라도 가야 한다. 늦었더라도 진심을 전해야 한다.
그 마음 하나만을 붙잡고 태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거울을 보니 어느덧 주름진 얼굴이 낯설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다. 그래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태수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오래된 지도 한 장을 들고 걸었다. 손에는 흐릿한 메모가 한 장. 온젤이 구불길 끝자락 파란 지붕집. 현숙의 친구가 건넨 정보였다. 여름 끝자락 짙은 풀레음과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태수는 숨을 몰아쉬며 낡은 파란 지붕을 가진 작은 집 앞에 멈춰 섰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다. 딸깍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거기 서 있었다. 현숙. 예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 희끗희끗 흰색이 섞인 머리칼. 그러나 태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 역시 잠시 놀란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다 이내 눈빛이 굳어졌다. 왜 왔어? 현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덜덜 떨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현숙은 쓸쓸한 눈으로 한마디 던지더니 쿵 하고 대문을 닫아버렸다. 태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 마치 세상이 다시 태수를 버린 것처럼. 다음 날, 태수는 읍내 꽃가게에서 작은 꽃다발을 샀다. 평소 현숙이 좋아했지만 태수에게는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장미 한 다발. 그리고 다시 현숙의 집 앞에 섰다. 조심스레 문 앞에 꽃을 놓고 말없이 돌아섰다. 현숙은 창가 커튼 틈 사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묵묵히 놓고 가는 태수의 뒷모습. 작아진 어깨. 낡은 운동화. 그러나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또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태수는 같은 시간에 찾아와 말없이 꽃을 놓고 돌아갔다. 그녀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현숙은 매번 창가에 앉아 꽃다발을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거지? 현숙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비 오는 어느 날, 굵은 빗줄기가 마당을 때리던 오후, 현숙은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비에 흠뻑 젖은 태수가 우산도 없이 꽃을 들고 서 있었다. 꽃은 이미 젖어 있었고 태수의 옷도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런데도 태수는 가만히 서서 조심스럽게 꽃을 문 앞에 내려놓았다. 마치 무언가를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듯이 그저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 그것뿐인 것처럼. 현숙은 문고리를 움켜쥐었다.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동안 꽁꽁 닫아둔 마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현숙은 대문 앞에 놓인 젖은 꽃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떨어지는 빗물 사이로 작은 꽃잎 하나가 그녀의 손가락에 스쳤다. 현숙은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잊고 지낸 감정을 삼키듯 꽃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 사람은 정말 변한 걸까? 현숙은 모닥불처럼 가슴 어딘가에 피어오르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공기는 맑고 서늘했다. 현숙은 어젯밤 젖은 꽃다발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꽃잎을 쓰다듬었다. 그 손끝에 젊은 날의 따뜻했던 설렘이 살짝 스쳐갔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본 그녀는 아무도 없는 마당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한다. 이번만 문을 열어주자. 태수는 여느 때처럼 작은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대문 앞에 서서 한동안 서성이며 망설였다. 어제 비에 홀딱 젖은 채로 돌아선 자신을 떠올리며
혹시나 오늘은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태수는 천천히 꽃을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끼익 낡은 문이 아주 조금 숨소리만큼 미세하게 열렸다. 태수는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현숙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차가운 눈빛 대신 조금은 복잡하고 떨리는 눈빛. 들어와. 짧은 한마디였지만 태수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벅찼다. 낡은 거실. 세월의 때가 묻은 벽지. 그 위에 걸린 바랜 가족 사진들. 태수는 어색하게 현숙 맞은편에 앉았다. 무릎 위에 얌전히 놓인 손. 긴장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현숙 역시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하나 세워져 있는 듯 했다. 짧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 너무 뻔하고 어설픈 말. 태수 스스로도 민망해 입술을 깨물었다. 현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 말에 태수는 가슴이 찌르르하게 아팠다. 그래도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미안해. 태수는 다시 말했다. 이번엔 단단한 목소리였다. 그때 나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뭘? 현숙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단단한 벽이 서 있었다. 태수는 손바닥을 꼭 쥐며 말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순간 현숙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다. 그걸 이제 와서 말하면 뭐해. 현숙은 조용히 그러나 서늘하게 말했다. 우린 이미 다 끝났잖아. 당신이 나를 필요로 했던 게 아니라 그저 당신 삶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뿐이야.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현숙의 말은 맞았다. 그가 가정에 머물렀던 건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의무감, 지침, 그리고 습관. 그래,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말이 맞아. 나는 널 힘들게 했어. 어쩌면 진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내 옆에 있고 싶어. 다시 침묵. 창밖에서는 참새 소리가 들려왔다. 현숙은 창가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다. 태수의 말이 믿기지 않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태수는 매일같이 장미와 함께 음식을 들고 찾아왔다. 손수 끓인 미역국, 주먹밥, 어설프게 볶은 김치볶음밥. 현숙은 처음에는 그 모든 걸 문 앞에 쌓아두었다.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배고픔을 핑계 삼아 살짝 문을 열어 음식을 가져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점점 현숙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갔다. 비 오는 어느 날 저녁, 현숙은 문득 태수가 안 보이는 걸 깨달았다. 오늘은 안 오는 건가?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때 마당 끝에서 우산 하나가 흔들렸다. 태수였다. 손에는 작은 장미꽃 한 송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그는 젖은 신발을 끌며 천천히 다가왔다. 현수가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다면 이젠 너랑 같이 남은 시간을 살아도 될까? 장미꽃이 가느다란 빗줄기 사이로 떨리고 있었다. 현숙은 한참 동안 태수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 전 그 서툴고 어리던 남자. 그리고 지금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진 채로 조심스레 다가오는 남자. 현숙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이번엔 완전히. 그리고 장미꽃을 조심스레 받아들였다. 태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현숙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국수나 끓여와. 태수는 울컥했다.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얼굴로 웃었다. 며칠 후, 태수는 작은 트럭 한 대에 짐을 싣고 있었다. 시골 마을로 이사 오기로 한 것이다. 짐이라 해봐야 대단할 것도 없었다. 옷 몇 벌, 사진첩 한 권, 그리고 젊은 날 현숙에게 보내려다 전해지지 못했던 그 편지 한 장. 트럭에 마지막 짐을 싣던 태수는 휴대폰에 찍혀 있는 아들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심하듯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수화기 넘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응, 아버지. 어색한 인사가 오갔다. 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시간 괜찮으면 너 나랑 밥 한 끼 할래?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요. 작은 식당. 말없이 마주 앉은 부자. 태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훈아, 나는 너한테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항상 회사 일에 치여서 집에 와서도 말도 없었고 내가 힘들어할 때도 나는 내 옆에 제대로 있어주질 못했지. 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꼭 모았다. 미안하다. 오랜 세월 묵혀둔 말이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비로소 꺼낸 말. 지우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도 알아요. 지훈의 눈에 살짝 고인 물기를 태수는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도 힘드셨던 거. 지훈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저 왜 우리 집은 항상 조용하기만 한지, 왜 아버지는 내 얘기를 듣지 않는지, 그게 원망스러웠어요. 지훈은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도 힘든 세월을 견디느라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거. 태수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지훈을 바라보았다. 처음이었다. 아들과 이렇게 진심을 나눈 건. 고맙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식사를 마친 뒤 태수는 작은 제안을 했다. 언제 한번 내 어머니도 보러 오지 않을래?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네. 며칠 뒤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날. 태수는 현숙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흙 묻은 손으로 고구마를 캐내면서 둘은 피식피식 웃었다. 젊었을 땐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태수가 투덜거렸다. 현숙은 땀을 훔치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지금 배우면 되지. 둘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때 마당 입구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지훈이었다. 한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 다른 손에는 아이스커피 3잔이 담긴 팩을 들고 있었다. 왔어요. 지훈이 쑥스럽게 말했다. 태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다. 이야, 우리 아들, 도시남자가 다 이렇게 시골까지 오고. 현숙도 살짝 미소 지었다. 어서 와. 점심은 같이 먹자.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세 사람은 텃밭 옆 작은 평상에 앉아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것도 아닌 대화. 하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태수는 마당 평상에 누워 한 손으로 눈을 가렸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었다. 곁에서는 현숙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지훈이 삽으로 땅을 고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수십 년간 갈구해온 따뜻함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태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 참 좋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두 번째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